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책에 대해 책은 약간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심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우선 오늘 강원도에서 도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는 10조 사상, 최대 국비 확보라면 홍보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냐. 대통령님은 늘 많이 썼다보다 잘 썼다를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대통령님은 돈의 크기보다 정책의 실속으로 국민을 설득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대통령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더 이상 사상 최대라는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강원자치도에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도민들은 무엇이 특별해졌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도민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시험대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완화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 앞 땅 하나 맘대로 쓰지 못하고 투자 개발은 늘 막혀 있습니다. 군사 안보는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오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규제 완화야말로 군사 도시가 아니라 평화와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는 평화 관광의 재개입니다. 강원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관문이 돼야 합니다. 닫혔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면 강원 동해안 경제가 살아납니다. DMZ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역사 자산입니다. 이곳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은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시장이 살아나고 결국 도민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드린 세 가지 제안은 권한을 채워주고 낡은 규제를 풀고 평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강원의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군사규제 완화는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그거는 국방부가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거고, 평화관광 재개 문제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주세요. 강원도 북부 지역, 또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뭐 그렇게 신통하게 뭐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대남 소음 방송 이런 건 중단을 하면서도 계속 뭐 장벽을 쌓거나 이런 뭐 자기들 내부 문제니까 또 뭐 표현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표현이 이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계속 유화 정책, 평화 정책을 하냐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했잖아요. 그 서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의 정치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태도를 싹 바꾼다고 또 갑자기 획 바꾸고 그게 쉽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이 점도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사실 정치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막 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세게 나가고 그러면 뭐 다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지죠.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어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 남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거, 이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에서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점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자치권한 확대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적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면 잘 될 거 아니야. 망가뜨릴 가능성은 없냐. 보통 권한이 주어지면 잘 쓰면 아주 좋아지는데 잘못 쓰면 망가뜨려버려요. 예를 들면 막 부동산 투기를 마구 저지른다든지 마구 규제나 합리적 규제를 막 다 해제해가지고 지역을 다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죠,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특별자치도들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어요. 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점도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셔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지방정부, 자치정부들의 권한은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재정 자율성은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에 그 재원을 넘겨줄 때 요거는 이런 용도로만 써 이렇게 정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넓혀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혀서 그게 한 7조 원 정도 늘렸던 거죠. 7조 원, 순증액이 7조 원 정도를 늘려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쓰게. 전에는 막 요거로 쓰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다 정해서 줬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분 준비된 질문 하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도민들 얘기 이 듣는데.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 좀.